직장인은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공감을 안 하신다면 평균 소득을 얻고 계신 직장인이 아니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와 고민을 들어드리는 모이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제이슨입니다. 30대 초반에 여성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게스트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은 네. 저는 30대 초반이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한 지는 벌써 한 8년 차? 마케팅 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직책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이 좀 바쁘긴 한데 네. 바쁜 만큼 저는 돈을 많이 벌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바쁜 만큼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만의 자산을 어떻게 좀 더 많은 큰 자산으로 좀 만들어질지가 가장 큰 고민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회사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길다고 하셨잖아요. 하루에 뭐 평균적으로 어디에 지출이 조금 많은지를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온다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한 달 카드 값이랑 이런 게 어디에 많이 나가는지. 고정 지출이 좀 많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0~400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숫자인가요? 아니요. 큰 숫자죠. 누군가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네. 금액이니까. 카드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식대, 갑자기 사고 이런 게 품위 유지비라고 하죠. 네, 품비, 그죠? 네. 핸드폰비, 관리비 이런 생활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 다 이 카드로 등록을 해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니까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거의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후 월급에서 네. 고정 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3분의 1? 저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있다는 얘기네요. 진짜 제가 그냥 제 3자로 봐도 네. 진짜 모을 수는 있는 금액인 것 같긴 한데 항상 30일자로 보면 통장이 25,000원이 남더라고요. 월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이 항상 다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네. 지출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저의 큰 습관을 들이셔야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네. 한 번에 굳은 살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을 하려면 네. 아주 작은 수준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금액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뭐 주식이나 네. 뭐 코인이나 이런 걸 조금 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주 위험해요. 그걸 포모라고 하는데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려고 하는 증후군 같은 거예요. 남들이 돈을 버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종의 대중심리 같은 거고 그런 투기적인 현상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자꾸 부각이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잉된 자신감이 붙고 맞아요. 그렇죠. 느낌에 일단 미국 주식을 시작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미국에 투자를 처음 해봤을 때. 단순하게 자산을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좀 약간 본인 스스로의 공부에 대한 소액으로만 해놓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정도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의 정도인 것 같아요. 공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경제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사건들을 그냥 귀로만 듣고 이런 게 발생했구나 하면서 그거를 접한다는 건 해석이나 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조금 발칙한 발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언론에 나와서 경제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어요. 왜요? 실제 이 경제의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네. 부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식을 대변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원리가 되고 네. 통계적으로 어떤 확률이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귀결되는지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뭐 경제 전문가겠죠. 경제 전문가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짧은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길게 늘려보는 거예요. 100년 동안 발생했던 사건들이 다 반복은 아니지만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경제를 알고 싶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네.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매일 뭐 뉴스나 이런 채널에 나와서 닷컴 버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책이 몇 개 있지만 네.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네.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1830년도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서구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데 이 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금리를 내렸다. 네. 회사가 파산했다. 네. 그럼 과거에도 금리를 내렸을 때가 있고 회사가 파산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안에서 이제 좀 교훈을 받는 거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는 그렇죠. 모든 직장인의 약간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막 보면은 그 로직이 있더라고요. 뭐 네. 월급의 30%를 쪼개서 5%는 적금을 하고 5%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고 뭐 이런 로직이 있더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직장인은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공감을 안 하신다면 평균 소득을 얻고 계신 직장인이 아니실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는 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를 이자율. 들어요? 간단히 말해서 내 돈을 계속 묶어놔야 되는데 1년에 3%밖에 안 나온다? 그럼 그걸 왜 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돈에는 힘이라는 게 있대요. 돈 자체는 사실 종이 쪼가리라서 아무런 기능을 못 하는데 이게 누군가랑 만나면 화학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이 생기면 우와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 네. 100억 있는 사람한테 지나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주스면 뭐야 이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조금 잘못 받아온 건 사실이에요. 경제 관련 금융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세뱃돈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 네. 엄마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의 뱅크가 네. 엄마인 엄마. 거죠. 엄마에 대한 신용도가 좀 너무 낮지 않을까. 물론 항상 돈을 주시긴 하지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네. 엄마가 예를 들면 손을 잡고 은행에 가서 자, 우리 아들이 입금을 하러 왔대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이거를 습관을 들였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그 습관이 한 10년 정도 굳어졌다면 이제 성인이 되고 네. 뭐 직장, 뭐 초년생 그때도 저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일까요? 좀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습관과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없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액의 문제예요. 많은 돈을 저축하면 그 돈이 계속 주머니에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쓰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저축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탁상공론을 하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1,000만 원을 모아본 사람과 1,000만 원을 못 모아본 사람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은행에 있으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의 돈을 관리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돈을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로직을 한번 세워보려고 고정 지출도 다 체크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생활비라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매달 하거든요. 네네. 이게 100만 원이 빨리 모이고 300까지 되고 500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이 불어나는 스노우볼이 되는 걸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이라 돈을 굴린다고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돈을 모으기 시작하라입니다. 대신 아주 작은 금액으로요. 얼마를 모을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 부담이 저라니까. 중요한 거는 금액, 횟수 이런 것도 좋지만 모으는 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 뇌가 영악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생기잖아요. 네. 저축을 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좀 쟁여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제가 그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을 아직 못하셨으니까. 그러면 대표님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얼마로 시작하실 건가요? 10,000원! 10,000원? 대신 12개월을 10,000원씩 빠지지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기 10,000원이 부담스럽진 않으실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 1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12개월 딱 12번을 모은다. 그거부터 시작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마 3개월 차쯤 지나가면 아 이거 뭐해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또 이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내년부터는 10만 원씩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년에는 100만 원씩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30대 초반에 시작하기에는 이 습관 들이기가 늦은 건 아니겠죠? 늦다는 건 없어요.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고 한 달 뒤에 10,000원으로 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10,000원으로 봬요!